라이트코인 ETF가 10월로 연기되면서 단기 자금의 제휴입은 득일까요? 실일까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고민입니다. 캐시 우드가 1억 8,200만 달러 규모로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이는 세력 교체의 신호일까요?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구매? 미국 의원들은 고민 중입니다. 승인하면 폭락이 두렵고 불허하면 비판이 걱정입니다. 이 안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폭발적 인기를 얻고 한쪽에서는 연이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자격증을 따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4억 원을 들여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이를 본 테더는 말합니다. 어머, 이 무브 익숙하네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7월 30일 수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SEC는 다시 한번 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라이트코인 현물 ITF 심사를 10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이미 시장의 예상대로였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한 주요 코인들은 여전히 ETF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이미 현물 상환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냉담한 태도를 보이던 SEC가 점차 협조적인 자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일주일에서 1개월 보유한 주소가 3.6% 증가했고 1일에서 일주일 단기의 보유층도 1.4% 증가했습니다. 단기 자금이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고 있으며 시장의 열기는 급격히 상승 중이고 과열 경고가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하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직 열기가 과도하지 않고 상승폭이나 과열 지속 시간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넘어지기보다는 기지개를 켜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ETF에 관한 호재는 이미 상반기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예전만큼 취약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재만 없다면 이번 조정은 다음 상승 추세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포지션에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봐야 할 것을 보고 리듬을 맞추면 다음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90일 현물 누적 매수 매도 수량 막대 그래프가 지난 4일 연속으로 모두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을 웃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분간은 매도세가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 심리가 점차 신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수차례 12만 달러 돌파에 실패한 이후 일부 투자자들이 조용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아직은 무겁지 않지만 만약 거시경제 악재나 자금 유출이 발생한다면 이 매도 구조는 증폭되어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며 단지 시장의 추진력이 잠시 둔화된 상황입니다. 마치 오르막길에서 페달을 천천히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장의 초점은 11.5만에서 11.8만 달러의 저항 구간으로 옮겨갑니다. 이 구간에서 버틸 수 있다면 상승 추세의 지속 가능성이 보입니다. 동시에 자금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다음 흐름을 타는 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펀더멘털이 아닌 레버리지 자금이 광장에서 춤추는 형국입니다. 온체인 지표인 롱샷 스위즈 레이티오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 레버리지 포지션이 마치 중마를 탄 것처럼 요동치며 청산된 포지션은 가차없이 퇴출당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비트코인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숏 포지션은 연이어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7월 중순 공매도 포지션이 급증했음에도 가격은 급등했고 숏 포지션은 잇따라 청산되며 단체로 사냥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트를 보면 2월 말과 4월 초의 하락 국면에서는 롱 포지션 비율도 급증했으며 롱 포지션 역시 하락에 휘말리며 낙폭을 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매우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숏 포지션이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 숏 포지션이 청산되며 추가 상승이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롱 포지션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롱 포지션이 청산되며 하락세가 가속화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뉴스 내용보다도 누구의 포지션이 먼저 날아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포지션 관리를 게을리하면 강제 청산은 코앞에 다가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왜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키워드는 단 한 글자, 쟁입니다. 2024년 1월 미국에서 현물 ETF가 도입된 이후 기관 기업 정부가 일제히 매수에 나섰고 총 1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온체인에서 새롭게 채굴된 물량은 겨우 30만 개에 불과했으며 공급은 수요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급등했고 155% 상승하여 세계 최고의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코인이 부족하고 자금이 넘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드디어 이더리움도 눈을 뜨고 주인공 자리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P 시장에는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도 이더리움을 재무금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ETP 및 상장 기업이 매입한 ETH는 총 283만 개로 총액은 1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공급량의 32배에 해당합니다. 비트마인 이머션텍은 ETH 56.6만 개를 보유하며 기업 보유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신 투자자 캐시 우드가 이끄는 ARK 인베스트로부터 1억 8,2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전액을 이더리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Similarly to how gold is important when currencies around the world are debasing, Ethereum's future has always been ahead of us, but it's becoming increasingly clear that Ethereum's future is now. As our friend Tom Lee said, the next Bitcoin is Ether and Ethereum, and what he means by that i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and the markets in general are recognizing that the nature of trust as embodied in these decentralized trust protocols is changing.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번 이더리움 열풍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걸까요? 답은 아마 아니요입니다. 시장은 아직도 비트코인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약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ETP 자산은 고작 12%에 불과하며 그 격차는 너무 큽니다. 더 중요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든 자산의 토큰화이든 대부분이 이더리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은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향할 운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 기업이 이더리움 재무 준비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금괴처럼 이더를 구매하고 구매 후에는 공식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에는 비트코인처럼 2010만 개 한도 같은 버프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누가 얼마나 사는가가 승부를 가릅니다. 현재 이더리움 수요는 높아지고 있고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내 명의의 집을 가지는 것은 젊은이들의 꿈과도 같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도 지금은 주택 구입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36세 이하 미국인 중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4분의 1에 불과하며 수십 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집값 상승, 대출 취득 어려움, 임대료 급등,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축할 여유도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호주의 기업 블록이너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일축당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집을 사겠다는 외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의 시도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금융폭주쇼의 시작일까요?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D11세기 주택담보대출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게 암호화폐를 단독 주택대출 담보로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움직임은 지난 6월 미국 연방주택금융청 FHFA의 새로운 명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FHFA 국장 윌리엄 풀트에게 암호화폐를 주택담보로 활용할 때의 리스크와 영향을 평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ou know, we've been working on these bills in some form or another for years to finally bring some certainty to the marketplace, to protect consumers. So you've got two really good bills that are the result of lots of bipartisan work over the years, and it's time we actually get these done. 드디어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화장실 하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미국 하원은 들어누운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장 마이크 존슨이 휴회라고 외치면 입법도 일시 정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화당의 낸시 메이스 의원이 나섰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미국 주택 소유자를 위한 가상자산 현대화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이 신청자의 가상자산 계좌 잔액도 신용정보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꿈이 커지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아서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아도 그 자체로 담보가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항상 변동합니다. 은행이 정말 그런 자산을 받아줄까요? 아침에는 충분했던 자산이 오후에는 화장실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 홍콩 금융관리국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영세 업체는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자본력을 갖춘 큰 손만 인정합니다. 21이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미 상위 3위에 올랐습니다. 고래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조금은 남겨주시겠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과열 상태이며 당국도 이 과열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계의 스타 같은 존재입니다. 징둥이 뛰어든 데 이어 알리바바 계열의 엔트그룹도 바로 참전했습니다. 증권사는 리포트를 43건 발행했고 트렌드 세미나도 57호에 개최했습니다. 마치 주식시장을 능가하는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이 심해지면 문제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7월 이후 중국 각 지역의 규제 당국이 잇따라 경고를 바라며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수익이 난다. 재정 자유의 지름길과 같은 홍보는 실제로는 불법 자금 모금의 가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전, 수저우, 차오저우 등 여러 지역에서 당국이 경고를 내놓고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판 스테이블 코인 조례입니다. 이 새로운 규제의 시작으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 HKMA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최종 규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라이선스를 획득한 발행인의 준수 의무,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HKMA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관은 없습니다. HKMA는 과장 광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8월 1일 이전에 감독기관에 연락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1차 라이선스 발급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 think first, I think the U.S. bill is very, very important because a basic position to use stablecoin as a method to strengthen dollar globally. So that's why also the reason central government of China really begin to pay attention to stablecoin and along with Hong Kong bill. So it open up actually a lot of doors for the central government begin to use the stablecoin also to strengthen offshore RMB, right? So the Hong Kong bill, I think there's still a lot of challenges. 간단히 말해 이번 규제로 인해 홍콩은 스테이블 코인에 황금 수갑을 채운 형태입니다. 자본금 2,500만 홍콩 달러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소규모 프로젝트는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리저브 자산은 충분하고 독립적이며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임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필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신뢰를 중시하는 플레이어에게는 기회가 되며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나 공급망 같은 실수요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홍콩은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제 자체가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자금원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씨가 심야 X 플랫폼에서 발표하며 마이크로 스테레지가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21만 20일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구매했으며 총액은 24.6억 달러, 평균 구매 가격은 11만 7,256달러입니다. 이로써 총 보유량은 62만 8,791 비트코인이 되었으며 이는 지구상 유통량의 약 3%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라테지는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IPO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여 25.21억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16년간 최대 규모의 영구 우선주 기록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리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12만 달러 근처에서 정체 상태입니다. 많이 샀지만 가격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스트래터지의 저가 매수 외에도 테더가 투자한 미국 비트코인 기업 21 캐퍼텔이 상장을 앞두고 약 5,800 BTC를 추가로 매수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총 보유량은 43,514 BTC이고 평균 매입가는 87,280.37달러입니다. 21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S-4 양식을 제출했으며 전 세계 상장사 기준으로 비트코인 보유량 3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테털의 이번 움직임은 말 그대로 정치와 사업 양면 작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털가 투자한 비트코인 기업 21은 금융 대기업 캔터 피츠제럴드 산하의 캔터 에퀴티 파트너스와 합병하여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EO는 스트라이크의 창업자로 잘 알려진 잭 말러스 씨입니다. 주주 구성도 화려하며 테더를 비롯해 일본의 소프트뱅크, 비트피넥스, 그리고 캔터 본사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테더와 비틴익스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최고 주주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더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 ETF와 IPO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플레이어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규칙 중시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시장의 중심을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22시 30분 이더리움 재단이 10주년 추억 소환 라이브 방송을 엽니다. 부테린이 그의 절친 조셉 루빈과 함께 그해 우리가 채굴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10년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픈 AI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AI에게 교사 스킨을 입혀 이제는 수다만 떨지 않고 담임 선생님처럼 바짝 조여옵니다. 이 학생, 이 개념 꼭 외워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홍콩 금융관리국이 고양이와 쥐게임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코인 업계 인사들에게 6개월의 정리 시간을 주며 모범생은 임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안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아프리카 국가가 갑자기 강경해졌습니다. 새 법안으로 암호화폐를 직접 감옥으로 보내며 위반자는 365일 숙식 제공 패키지와 7,700달러 벌금까지 세트로 받게 됩니다.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성 이사 1명이 휴가를 내며 투표 인원이 11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표가 있어도 금리 정책은 여전히 흔들림 없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